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부처님인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이 10여 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해인사가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이 어려운 이웃의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속초와 순천시를 시작으로 관할 지역에 5억 원 상당의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불교의 주요 개념을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는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BTN 불교TV와 안국선언 후원으로 본성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연찬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본성이 과연 개념인가 실제인가를 주제로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겨울 추위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교계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대광산은 높은 물가에 김장 걱정이 많은 소외계층을 위해 4부대 중이 김장김치 10,000kg을 직접 담그고 북거 어르신 가구와 북한 이탈 주민 등에게 나눴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1월 21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말 BTN 뉴스를 통해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이 국보로 지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인사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 목조 부처님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인사 대비로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부처님인 두 목조 비로자나불은 법보전과 대적광전에 오셔져 있다 크기와 표현 양식이 같은 쌍둥이불로 확인된 후 이곳에 함께 모셔졌습니다. 해인사 비로자나불은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 자연스럽게 감싼 옷주름이 석굴암 부처님을 연상시킬 정도로 완벽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 두 부처님은 2012년 보물로 지정된 후 10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해인사가 지난 19일 쌍둥이 비로자나 부처님 국보 지정을 축하하는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로써 해인사는 불법성 3보, 부처님은 두 번 부처님이 국보가 됐습니다. 법보, 8만 대장경이 국보입니다. 승보, 같은 신라말의 오성이신 해인사에 사실던 희랑조사 스님이 또 국보로 지정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불법성 3보가 국보로서 해인사 대비로전 쌍둥이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은 우리나라 목조 불상 중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이라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뛰어난 조각 기법을 비롯해 불교사적 의의도 큽니다. 지정조사 과정에서 두 부처님은 802년 해인사가 창건된 뒤 얼마 되지 않은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부처님이자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표하는 부처님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국보 승격 달해제에는 해인사 방장 벽상 원각 대종사, 정계대화상 태엄 무관 대종사 등 4부대 중이 동참해 국보 승격을 축하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널리 알리는 계기로 합천이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품격 높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합천군의 역시 오늘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중한 국가의 보물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인사는 8만 대장경과 희랑조사에 이어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까지 국보로 승격되며 불법승 3보에 걸친 국보를 보유한 사찰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이 겨울 추위와 함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속초와 춘천을 시작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 5억 원 상당의 방역 물품 전달에 나섰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이 관할 지자체와 관공서에 마스크 100만 장, 약 5억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신흥사는 코로나와 독감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과 군부대, 요양원 등 취약계층과 기관에 나눌 KF94 방역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1차 나눔은 지난 18일 속초시청을 방문해 이병선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이 트기 전이라고 보시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셨는데요. 이 성품은 정말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우리 속초 시민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소외계층들에게 또 장애인분들에게 전달해서 연말에 정말 훈훈한 선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말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평사와 함께 춘천시청을 찾아 육동환 시장에게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데 또 이런 유행병까지 또 번져가지고 시민들 걱정 많으신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좀 우리가 힘내서 잘 극복을 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대종사 스님께서 마스크를 춘천시민을 위해서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마스크가 아울러 코로나를 극복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요긴하게 잘 쓰이리라 믿고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사는 속초와 춘천을 시작으로 고성과 인제, 양양, 철원, 양구 등 교구 관할 지자체에 마스크 각각 10만 장을 배부하고 지역 군부대와 소방서, 교도소 등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BTN 불교TV와 안국선언 후원으로 제21회 학술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연찬회는 본성 개념인가 실제인가를 주제로 각 분야 석학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교의 주요 개념에 대해 매년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과 연구회장을 만들어왔던 밝은 사람들 연구소가 올해는 본성을 주제로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밝은 사람들 연구소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본성, 개념인가 실제인가를 주제로 제21회 학술 연찬회를 진행했습니다. 연찬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연찬회에서 늘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을 부제로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지켜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양극단 중에 어느 하나를 취하는 분은 없죠. 예, 중도입니다. 둘을 어떻게 중도로 설명하는지, 이제 중도는 중도인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중도이기를 찾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첫 발표자인 이필원 동국대학교 교수는 초기 불교 경전에서 사용되는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통해 본성을 설명했습니다. 아트만은 육체의 배후에 있는 불변의 존재로 부처님은 이에 대해 단호히 부정하고 인간의 불멸성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트만이라는 관념을 넘어서면 연기적 세계 아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관계하며 변화하는 현재성이 드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파괴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만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뭔가 배후에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것에 투영을 하고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투영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경 스님은 본성은 실제하며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실제론과 중관론, 유식론은 해석학적 관점에서 순환구조로 통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가 직접 만지고 봤기 때문에 실제하지만 인연화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억 속의 표상으로도 남기 때문에 세 관점 중 하나만 취하는 것은 경직된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심리 상담은 상담실에서 깨닫고 통찰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깨닫고 번뇌에 끌려갈 수 있어요. 끌려갈 때 이놈이 먹고 해서 다시 나의 본질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순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본성에 대해 동양 유교 철학, 서양 철학, 자아 초월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의하는 발표가 이어졌고, 한자경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5가지 내용은 한 권의 책으로 제작해 본성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들었지만 치솟는 물가에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분당 대광사가 김장 나눔에 나섰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태종 분당 대광사 미륵보전 앞마당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335 탁자에 자리를 잡고 절인 배춧잎에 빨간 양념을 버무립니다.
갓 담근 배추김치가 수북하게 쌓여가고 상자에 정성껏 포장됩니다. 해마다 하는 이 김치 행사에 참가하니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부르 이웃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담근 김치를 갖고 집에 가서도 맛있게 가족과 함께 먹을 생각하니 즐겁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는 생각에 마음만큼은 푸근해집니다. 지금부터 벌써 허리 아픈데요, 사실은. 근데 맨날 하니까 허리 아파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안 아파요. 좋은 일 하면 안 아파요, 본래. 우리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 돕는다는 그 생각도 감사하고. 대광사와 함께하는 지역주민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대광사 신도와 지역주민, 청솔종합 사회복지관과 북한 이탈 주민 등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월장 스님도 앞치마를 두르고 일손을 보탰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웃을 살피고 돕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마음 내셔가지고 또 주민들 주위에 있는 또 많은 분들을 한 번씩 더 살펴보시고 또 힘을 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정 가득 담긴 사랑의 김장김치는 총 10,000kg, 10kg 박스 1,000개에 담아 지역의 소외 이웃과 북한 이탈 주민 등 1,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 사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들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종교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대광사 신도들의 힘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씩이나마 돌볼 수 있다 그러면 큰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광사주지 월장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마음선언 전국 지원과 해외 지원 신도들이 제34회 수계대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안양 본원에 모였습니다. 신도들은 가족, 친구와 함께 5개를 수지하며 초발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비를 처음 받는 학생들의 얼굴은 다소 상길했지만 불제자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의지로 초음회를 걷어올렸습니다. 한마음선언 제34회 수계대법회 동참자는 총 5천여 명. 신도들은 처음 5개 수지를 할 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청정하게 다졌습니다. 법회 개사로 나선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이 신도들에게 5개를 내리자 신도들은 굳건한 지계를 다짐합니다. 불수동이니 일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가지겠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은 LA 지원에서 온 수계자에게 개첩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수계자들은 잘못된 습성을 녹이고 진정한 불제자로 살아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인연과 업식으로 뭉쳐진 내 자생 중생들을 한마음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고 이 나라와 우리의 지구가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공심의 마음으로 공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마음선언 신도들은 대행 스님의 영상 법문을 시청하고 5개를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각자 본인의 마음 통신이라는 법문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법당에 계신 분들이랑 다 처음 수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또 더더욱 지극하게 또 받아 지니고 실천하시고 또 오늘 연배를 받으신 모든 분들도 또 그렇게 또 지켜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한마음선언의 제34회 수계 대법회에서 첫 수계를 받은 302명의 수계 제자와 연비 동참 5천 제자들은 수계 대법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청정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경기도 양주 태고종 청년사가 고려대 불자교우회와 불교 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사 주지 상진 스님은 고려대 불자교우회 지도법사로 추대됐습니다. 보도에 하경목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경기도 양주 태고종 청년사가 지난 19일 청년사 대적광장에서 고려대 불자교우회와 한국불교발전과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청년사 주지 상진 스님을
불자교우의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법회를 동행했습니다. 청년사의 전신인 안정사의 역사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로 등록된 청년사 생전예수제의 의미를 설명한 상진 스님은 청년사는 망자와 산자가 함께 정토를 이루는 도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대 불자교우회와 함께 참다운 신행생활을 통해 정토 도량으로 이어나가도록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정토 도량에 오셔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잠시나마 세속의 그 번뇌를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면은 아마 나가실 때는 아주 기쁜 마음이 고려대 불자교우회는 청년사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신행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사의 학술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그 생전 예수제 현대화 그리고 종합 불교 그 예술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는 각종 세미나 학술적인 그 활동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고대 불자회에서 같이 하면서 동참하면서 한국 불교 예술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청년사 신도들도 신행과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고려대 불자교우회와의 업무 협약을 환영하고 불자들의 신행 생활의 초석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와 수행 전통의 이해를 증진시켜 사부 대중을 올바른 신행 생활의 길로 이끄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청년사는 고려대 불자교우회와의 업무 협약과 회원들과 가진 첫 법회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불교 중흥을 위한 도반으로 함께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모여를 맺은 것만큼 불교 포교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교우회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자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사에서 노력하도록. 불교의 전통 의례인 생전예수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등록되면서 전통 문화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청년사가 이날 고려대 불자교우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불교 예술의 현대화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상월결사의 인도 불교 성지 도보순례가 내년 2월로 예정된 가운데 인도 역사와 문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인도 영화제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한나라의 문화재단과 주한 인디아센터,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한 제10회 인도 영화제는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 김진애 영화의 전당 사장 등이 나서 개막식을 축하했습니다. 심산 스님은 인도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이해하는데 영화는 더없이 좋은 방편이라며 인도 영화제가 한국과 인도를 잇는 문화의 가교로 발전하길 기원했습니다. 올해 인도 영화제는 14세기 라자푸트의 왕비 파드마 바티의 삶을 다룬 영화와 아우스 오너, 샤푸트 3 등 다양한 장르의 최신 인도 영화 6편을 선보였습니다. 태고종 대전 보문산 자연암이 창건 50주년을 맞아 대웅전을 이전하고 봉불 이웃 및 108나한 점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져 포교 활성화와 중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태고종 대전 자연암이 지난 19일 대웅전을 이전하며 석가모니 부처님 이훈과 108나한 점암법회를 봉행하고 활발한 포교와 신행활동을 다짐했습니다. 1972년 대전시 중심 보문산에 문을 연 자연암은 올해 창건 50주년을 맞아 보문산 공원 개발 사업을 계기로 원위치에서 도심 쪽으로 500여 미터 이전해 접근성을 높이며 중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연암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해외 봉사 활동과 국내의 봉사를 곁들여서 쭉 이어서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과 함께 정진하면서 아주 훌륭한 도량으로 대전의 중심 도량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정 원로의 의장 도광스님과 원로의 수석 부의장 대은스님, 중앙종회의장 범담스님을 비롯해 황운하 국회의원, 이재복 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자연암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분들의 정신적 기여처가 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정성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3년 부임한 법륜스님은
대웅전과 정각을 비롯해 도량을 정비하며 20여 년 동안 장학활동과 재소자 교정교화 활동 등 전법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왔습니다. 주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자연암 사부대중은 도량 이전과 재정비를 계기로 활발한 전법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자연암 점화식을 봉행하면서 감회와 환희가 넘쳤습니다. 법률 스님과 우리 신도들이 함께 대전의 중심 사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암 봉부리움 및 백팔라한 점암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29일 밤 8시 30분, 12월 1일 오전 8시 30분, 3일 오후 3시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통영불교 사업연합회가 어려운 이웃들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자비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통영불교 사업연합회는 지난 19일 연합회장 종목스님과 사무국장 도법스님, 보현사 주지 무건스님을 비롯해 통영불교 거사림 소속 회원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 비석 4길 일대 독거 어르신 등의 연탄 1000장과 남방유를 전달했습니다. 종목스님은 필요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불교 사업연합회는 지난 10년간 소외된 지역 이웃들에게 연탄과 남방유를 전달해 왔습니다. 한양대 불교 학생회 동문들이 학생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역사를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한양대 불교학생회 선지식 동문회는 지난 19일 양재동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불교학생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한불의 초대 회장인 전보삼 만해기념관 관장을 비롯해 창립회원과 동문 선후배와 현직 학생회 회원, 지도법사 선봉, 수인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은 영상으로 축하를 전하며 기념식을 함께했습니다. 남중우 동문회장은 선배들의 불심과 열정의 씨앗이 50년의 큰 나무로 성장했다며 진로와 진학 상담 등 학생의 시스템 전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선원장 해거대종사가 화엄경 소론찬요 완역 대작 불사 가운데 10, 11, 12권을 간행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될 3권은 화엄경 80권본 39품 중 10회양품에 해당하며 원본 화엄경 소론찬요 120권 중 제47권부터 59권까지 분량입니다. 해거대종사는 매년 기력이 조금씩 쇠하고 있지만 다행히 번역 작업은 순조로우며 이 속도라면 2년 내 완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경전으로 해거대종사는 탄어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는 화엄경 강좌와 번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